오래전에 가난한 사람인 알리바바는 먼 동부나라에서 아내 제이나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기병 전체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단풍 속에 숨었습니다. 기수들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말해서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제거했습니다. 외눈박이 하산 족장이 이끄는 정확히 40명이었다. 알리바바는 즉시 그들이 먹이와 함께 돌아온 강도들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족장은 근처의 바위에 다가가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풀로 자란 눈에 띄지 않는 철문이 바위에서 열렸습니다. 강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훔친 금을 모두 숨겼고 빈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밀의 문으로 가서 족장에게서 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문이 열렸다. 알리바바는 금, 은, 값비싼 천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 2개를 움켜잡고 당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금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컵으로 측정해야 했지만 가난한 알리바바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업은 알리바바의 부자인 카심에게서 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심 자신은 호기심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알리바바가 금을 위해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지 알아내기 위해 그릇 바닥에 꿀을 묻혔습니다. 알리바바가 그릇을 돌려보냈을 때 카심은 금화가 바닥에 꿀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자신에게 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카심은 그의 형제에게 와서 알리바바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강도, 동굴 및 비밀의 문을 여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카심은 10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발동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캐시의 엄청난 분은 카심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 사이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가방을 동전으로 채웠다. 문 밖에서 갑자기 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카심은 금 자루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강도들은 그를 찾아 묶고 납치했습니다. 외눈박이 족장은 카심이 동굴의 은닉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는 도시로 가서 특정 알리바바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터먼은 알리바바 집을 따라가서 밤에 와서 복수하기 위해 검은 십자가로 문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당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았고 즉시 표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이웃집에 같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들은 돌아와서 모든 문이 검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족장은 당나귀에 큰 주전자 40개를 달고 강도를 숨겨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바자회에서 그는 버터를 파는 척했고 그는 다시 알리바바를 추적했다. 어두워지자 족장은 알리바바의 집을 두드렸다. 강도는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가로 40개의 큰 기름 통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족장을 영접했으며 심지어 당나귀를 마당으로 몰아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알리바바의 아내는 버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님이 가져온 기름을 집으러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전자에 도둑의 귓속말과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어부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물 한 컵을 잡고 강도 중 한 명에게 부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전자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 분리가 겁에 질려 그를 쫓아갔다. 그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족장은 집에서 도망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엠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분은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레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꽃진흙 웅덩이만 남아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약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토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